네, 안녕하세요. 더좋은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정리 시리즈 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총정리 시리즈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7월 31일 날 법이 통과가 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많은 논란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또 법의 이제 취지야,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맞는지, 또 뒤에 가서 이제 좀 Q&A, 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어떤 것을 의도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전월세 이제 임대차 3법이 이렇게 이제 세 개예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개시 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순서는 짧은 순서입니다. 왜냐면은 이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짧아서 금방금방 보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이 전월세 상한제, 이 순서대로 긴 순서대로 긴 거를 이제 뒤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짧게 넘어가고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월세 신고제부터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내년에 6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6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지금 제정이 된 법입니다. 지금 여기 신설 8월 18일로 돼 있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 2항.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에 관할하는 신고 광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공동으로 돼 있는데 한쪽이 해주면은 한쪽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동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임대인도 해야 되고 이제 임차인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시군구로 돼 있거든요. 시군구 단위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구청에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는 지금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신고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근데 이게 지금 서식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쓸지 안 쓸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이제 3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30일 이내로 돼 있죠. 한 달 이내 신고를 하라는 건데 약간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대 사업자를 안 낸 이제 집을 갖고 계시고 임대를 주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아직 이제 국토부에서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리고 렌트홈으로 될지 런텀으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원래 이거는 임대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였는데 이제 모든 이제 임대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아직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방이 국가 등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제 LH나 SH에서 임대 아파트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신고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 말고. 근데 일반적인 뭐 매매 거래, 일반적인 전세 거래에서는 이제 공동 신고니까 임대 임차인 둘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내년 6월 1일 전에 아마 어떻게 하라고 이제 공지가 뜰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시 청구권,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았죠.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 제6조 3항에 보면은 계약갱신의 요구. 여기에 이게 신설이 됐어요. 예, 이게 2020년 7월 31일 날 이제 법이 신설이 돼서 여기 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한 번이죠. 한 번 가능. 1회 가능인데 1회.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이게 어느 하나인 거예요. 요게. 예. 요게 이제 어느 하나인 거죠. 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거는 뭐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전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전대하는 경우는. 전대는 이제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주는 경우를 전대라 그래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이런 거, 뭐 일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 집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임차인이 세입자가 이제 집 관리를 못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2년, 지금 이제 계약이 2년이잖아요. 전세가. 전세가 2년 계약이니까 이거를 일부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확인을 하려면 2년 만기 때 이제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여기 있네요. 뭐 재건축하기 위하여 뭐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그 집에 뭐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되는데 뭐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이런 거겠네요. 재건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뭐 강아지, 애완동물 키우는 거. 요즘에는 이제 애완동물도 못 키우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애완동물 때문에 집이 뭐 더러워진다 이런 것 때문에 못 키우게 하는데, 이렇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2+2니까 이제 4년은 최소 보장을 한다는 법이에요. 최소 보장.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죠. 지금 이 법이 이게 12월 10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이전은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고,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 전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2020년, 올해 20년 이전 이후로 나뉘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는 여기서 번복이 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번복 가능. 여기도 번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지금 나간다고 했다가 이제 집을 못 구하게 됐으니까 나 그럼 다시 살겠다 이래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간다 그랬으니까 여러 그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안 나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막 집도 안 보여주고 이제 세입자 그러는 거죠. 여기저기서 아마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언론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계약갱신 청구권, 잠깐만요. 지금 뒤로 가보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이제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지금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현안질이 나왔을 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김은혜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죠. 김은혜 의원이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리 전세, 만약에 이사를 가려면 집을 미리 사잖아요.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 새로운 이제 매수자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매수자보다. 새로운 매수자면 이제 실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려고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이제 팔려고 하면 언제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가 올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투자자가 올지 모르니까 보통 이제 전세 만기 때 집을 내놓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번복이 가능하니까 6개월에서 이제 여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는 번복이 가능하죠. 번복이 가능하니까 집을 새로 실거주를 하려는 새로운 이 실거주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면. 왜냐면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김현민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2년 전세 기간이 2년이니까 2년에 맞춰서 지금 집을 사지 않냐.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소 4년을 보장하니까 4년 기간을 두고 4년 전세 기간을 두고 집을 사라.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1년 전세를 계약을 해도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거든요. 이거 강제예요, 강제. 그런데 그럴 거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말고 이 4년으로 지정을 하는 게 더 혼선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야 더 혼선이 없을 텐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세입자 보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살지 나갈지. 그런데 새로운 내가 집을 아까 앞에 보면은 실거주 목적으로는 이제 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 법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선순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이 민주당한테 4년으로 차라리 해줘라. 그럼 4년 동안 최소 보장이 되니까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2+2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잡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 번복이 가능하다고 이 해설집에 내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번복하지 마라 그럼. 그래야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번복하지 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번복이 가능하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집을 팔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된 거죠 사실은. 집을 팔려는 사람은 전세를 주고 계시는 이제 임대인분들이 그 집을 팔려면 조금 어려워진 거죠. 예. 이게 이제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이제 임대인한테 약간 유리할 수 있겠죠. 임대인한테.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도 나간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은 전세를 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6개월 전에는 이제 세입자가 살지 안 살지 이제 임대인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이사 갈 건지 항상 물어봐야 되니까 꼭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 있죠. 네, 묵시적 갱신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만기가 다 됐는데 서로 까먹고 있다가 자동으로 만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요거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 한 번 사용 가능한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항상 이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조건 쓰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집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 네, 전월세 상한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그 7조, 아까 6조였죠. 7조에 보면은 차임 등에 관한 증감 청구권. 여기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자,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5% 이상 안 된다. 5% 이하만 5% 이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 보면 아니 이 법과 근데 해설집이 약간 달라요. 말이. 해설집에는 5% 무조건 올릴 수 있냐도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이제 세입자랑 협의해서 세입자랑 협의를 통해 5% 이내에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주인이 무조건 나는 5% 올리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싫어요.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은 서로 또 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법에 보면은 이 법에 보면 재미 웃기는 게 그 밖에 부담이 증감이나 이 경제 사정은 이 시세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됐대. 그러니까 내 집이 현저하게 다른 집보다 이 전세금이 낮아요. 그래서 좀 5%는 무조건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했는데 세입자랑 협의를 해라. 이래 버리니까 이제 혼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보면 이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돼 있는데 지금 전세가 2년이에요. 그러면은 1년 이내는 못 하니까 1년 넘으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년이니까 1년에 5% 인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해놨어요. 왜 안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법에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연 5%가 되는 거죠. 예. 연 5% 인상. 그러면은 세입자는 2년 살면서 중간에 한 번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5%를. 그런데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설집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인차인 편을 드는 거죠, 이게. 뭐 법조항에도 없는 것 같다가 그때도 그 앞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서도 그 김은혜 의원이 김현미 장관한테 계속 도대체 실거주로 집을 샀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해서 세입자가 더 먼저 살아야 되는 그런 법조항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은혜 의원이 지금 이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집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게 지금 법안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예, 아마 10월 달에 아마 그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전월세 이제 Q&A 몇 개를 제가 가져왔어요. 해설집인데 해설집은 이제 국토부 가시면 정책 자료 가시면 있습니다. 네,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에 가시면 있으니까 이게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임대료 상한 제한 5%는 언제 적용되냐?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존속 중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입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입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임대료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 선고할 때 그때 5% 사용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바뀐다. 세입자가 바뀌면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5% 인상 가능.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까 전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5%라는 규정이 없었을 때는 그냥 시장이 조용했는데 너 앞으로 이제 5%만 올려 이래 버리니까 5%밖에 못 올려. 5% 이하로만 올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야? 난 더 많이 올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5%밖에 못 올린다고? 그럼 빨리 올려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가 바뀌면 이제 5% 이상 엄청 많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2번, 갱신 시
상한 5%의 의미는 무조건 5% 올려줘야 되냐? 여기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임대인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너무 5%라고 너무 5% 올려도 되는데 무조건 5%, 무조건 5%, 무조건 꼭 5% 고집하지 마라. 세입자들 부담도 있으니까 그냥 협의해서 세입자가 해줄 수 한 뭐 4%라고 하면 4%로 하면 4%도 받아줘라. 이런 약간 호소 같습니다. 호소 호소 같고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건가 하면 여기 또 아니라고 해놨어요. 그럼 뭐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뭐 임대인은 못 올리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다. 기존 차임 5% 범위 내에는 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달래는 거죠 서로. 서로 협의해서 좀 잘 좀 하세요.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또 가능하다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나 갱신 요구 안 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예요.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 5% 이상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안 쓰고 갱신 요구권을 안 쓰고 그냥 5% 올리겠다. 그냥 5% 이상 올려주겠다. 이러면은 가능합니다. 이러면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능이죠. 세입자가 바뀌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 집에서 꼭 살고 싶은데 다른 집은 예를 들면 이사를 가려는데 다른 집에 막 10%가 올랐어. 그러면 내가 한 6% 정도 올려줄 테니까 대신 이건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냥 내가 6%를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예, 이제 결론인데요. 사실 이 임대차 3법이 그 나쁜 법이 아니에요. 보면은 5% 올리겠다고 하는 거 오히려 좋은 법이거든요. 이게 괜찮은 법이다. 그렇게 난리칠 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 조금 이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귀찮아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정부에서 전세 가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가능하고 그리고 그 갱신 청구권도 원래는 이제 상가 임대차만 있었는데 이제 주택 임대차에도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진보적인 거죠. 진보적인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든 생길 법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넣어야 된다 하다가 이제 이번에 넣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잖아요. 그 5% 규정. 근데 이 5%도 5%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시장 안정되고 5%만 올려도 괜찮은데 이거를 뭐 또 지자체별로 뭐 또 다 또 정해라 조례로 정해라 이래 버리니까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반발을 하는 거고 너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사실 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법이에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법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제 소급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이 소급 적용은 원래 법은 소급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새로운 법 만들어서 계속 뭐 옛날에 살인했던 사람들, 뭐 도둑질했던 사람들, 범죄자들 전부 다시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를 소급 적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거거든요. 굳이 소급 적용 안 해도 될 텐데 소급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임차인 편을 든다. 임차인을 위한 법은 맞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법 자체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인데 이 소급 적용과 플러스 마찬가지로 너무 임차인 편을 드니까 이 임대인들이 반발이 심한 거죠. 그냥 5%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거주 할 거면은 번복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조항들을 강력하게 넣어서 임대인들의 편을 약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예 그냥 임차인이 갑인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반발이 심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얻은 부류는 강남에 비싼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통 이 강남은 2년에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1억에서 한 뭐 많게는 3억 정도 오르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런데 예를 들면 전세가 10억이에요. 10억짜리 전세인데 강남에 10억짜리 전세면 이 1억에서 3억 정도 오를 수 있는 게 얼마? 5%니까 2천만 원인가요? 아, 아니구나. 1억이네, 1억. 5%니까 10%. 아, 5천만 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5천만 원만 올려주면 계속 전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최소 4년 동안. 예. 강남에. 그러면 4년이면은 이제 뭐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시즌을 보내고도 충분히 남는 시간이죠. 아마 이제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보낼 수 있는 시즌이에요. 5%면 5천만 원만 올려주면 충분히 올려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10억짜리를 사는데 전세를 사는 거는 이거 일반 서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이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받는 사람들은 강남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 굉장히 상충됩니다. 이를테면 1주택자를 선호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1주택자를 원하는데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3억 이상 그 아파트 매수하게 되면 지금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던 것처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서는 번복이 가능하니까 6개월 전 한 7개월 정도 남은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전세대출 회수하는 법은 지금 전세 만기 때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020년 7월 31일 날 이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최소 2년간 왜냐면은 이제 이사를 가시는 분 있잖아요. 갱신 청구권 안 쓰고 그럼 이때 계약을 하고 2년간은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갱신 청구권 쓴다 그러면 4년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 6개월 전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전세 대출 회수를 해버리니까 무조건 전세 만기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런 집을 이 번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집도 내가 살고 싶은 집도 있어야 되죠. 동네도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요거까지 걸려버리니까 굉장히 집을 사기가 까다롭게 된 거죠. 그래서 상충이 됩니다. 지금 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인데 이게 그 소위도 구성 안 하고 너무 이제 빠르게 180석이라는 이제 민주당 의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부작용이 있는 거죠. 법 자체 참 좋아서 이거는 진짜 박수 받을 만한 법이라고 저도 봐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1주택자들 모든 이제 국민들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2주택자를 만들겠다 이런 법하고 상충이 많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 3법 이걸 총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총 정리는 안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